솔직히 지겹지 얘들아. 가져서 또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지겨워. 다들 기억나죠? 자, 가정법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가정법이라고 불려지는 애는 뭔가를 가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죠. 대신 가정법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정법은 100%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100%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할 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조건절하고 차이점입니다. 조건절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정법은 확실히 일어난 걸 안 일어난 것처럼 안 일어난 걸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looks as if he looks as if he looks as if he were rich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는 마치 부유했던 듯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는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부유하지 않다라는 이 맥락이 명확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쓰이는 가정법은 있는 거 쭉쭉쭉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if 가정법 과거라는 애가 있었죠. 자, 우리 if 가정법 과거라는 애는 가정법 중에 시제가 딱 고정되어 있는 애였어요. if 가정법 과거는 썼다 하면 무조건 언제 사실의 반대였고요. 얘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애였었죠. if 가정법 과거다. 그럼 이건 100%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대신 if 가정법 과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if를 쓰고 그 뒤에 주어를 쓰고 그 뒤에 비동사는 were를 써야 되고 일반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는 무조건 were 또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되면 얘는 100% if 가정법 과거예요. if절에 were나 또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절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요? 주어를 쓰고 나서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죠. 이걸 if 가정법 과거라고 불렀었고요.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지금 있는 일을 안 일어난 것처럼, 지금 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if 가정법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if 가정법 과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동사 원였죠. 주어가 I건, U건, He건, She건, Is건, They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동사는 were를 써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if 가정법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고요?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라는 애가 만들어졌죠. 자,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라는 애를 쓰게 되면 얘는 언제 사실의 반대라고 했어요? 저기야, 언제 사실의 반대야? wish와 같은 시제의 반대.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건 중비 때나 써먹는 겁니다.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주어 위시 가정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껏 봤던 주어 위시 가정법은 싹 다 위시를 현재로만 쓰거든요. 그런데 만약 위시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면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반대로 바뀝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 위시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 위시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if 가정법 과거만 딱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죽는다고 했죠. 왜냐면 주어 위시를 쓰고 나서 뒤에 if절의 모습을 따와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were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되고요. 또는 주절의 모습을 따와서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우쿠슈마 동사 원형의 형태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if 가정법 과거의 틀만 제대로 배우고 있으면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위시와 같은 시제의 반대다. 요것만 별도로 기억해 놓으시면 똑같은 표현의 가정법을 고스란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세 번째 as if 가정법이 있었죠. 근데 as if 가정법은 항상 as if 앞에 뭘 달고 있다? 주어 동사를 달고 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as if 앞에 동사를 우리는 본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뭐 본동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동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as if를 쓰면서 뒤에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면 as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wish랑 똑같이 시제가 가요. 대신 wish 대신 앞에 본동사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as i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 본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앞에 있는 본동사가 현재면 현재 사실의 반대고 본동사가 과거면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역시 만드는 방법은 if 가정법 틀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주어 동사를 쓰고 as if 뒤에 주어 워나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되고요. 또는 주어 우크슈마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wish 가정법 과거와 맥락을 똑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때 쓰이는 as if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꿀 수 있었고요. as do로 바꿀 수 있었죠. 해석할 땐 마치 뭐뭐처럼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 마치 뭐뭐처럼은 조건이잖아요. 야, 너 마치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가정법으로 as if를 쓰면 너는 확실히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가정법 과거들은 일단 직설법으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제 2학년서부터 내신 대비 때 가정법의 직설법은 기반으로 깔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별도로 내신 대비 때마다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if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주면 되고요. if를 as나 because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if를 as나 because로 바꾸고 언제 사실의 반대로 현재 사실의 반대로 바꿔서 표현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if I were bird as I am not a bird, I could fly to you, I cannot fly to you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뭐 굳이 더 자세하게 안 갈게요. 자, 그 이번에서 주어 wish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wish까지를 뚝 잘라서 주어 be sorry라는 표현이 된다고 했죠. 이때 비동사는 wish가 현재면 MR이지 wish가 과거면 was로 바뀌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원래는 that이 있지만 이 that은 부사절 접속사라 생략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뭐와 같은 시제로 wish 시제의 반대로 표현만 바꿔주면 되죠. I wish I were bird. 내가 새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얘는 I am sorry I am not a bird.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as if 가정법은 더 쉬웠죠? as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as if까지 뚝 잘라서 in fact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사실, 실제로. 그리고 당연히 앞에 있는 본동사 시제의 반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고요. 됐습니까? 요 정도로 요약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내용 잘 모르겠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예문으로 나오는 것들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일단 기억 안 났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필기하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가정법은 이해가 아니라 일단 암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if 가정법 미래라고 불려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if 가정법 미래는 별도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if 가정법 미래라 불려지는 데가 추가적으로 있긴 한데 이 if 가정법 미래라고 불려지는 데는 실제로는 미래가 아니에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앞으로 일어날 실현 가능성이 없는 표현을 나타낼 때 가정법 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가정법 미래는 만드는 방법이 if 가정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if 주어 비동사는 똑같이 were를 쓰되 were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if the sun were to rise west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그럼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건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럴 때 were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또는 주어를 쓰고 나서 if 절임에도 불구하고 should를 집어넣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if 가정법 미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얘는 전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문법으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여기 지워도 될까요? 페이지 다 됐어요? 라인이 다 됐어? 오케이. 확실하죠? 또 가면서 왜 주시다고 무슨 다시 또 안 그런 거죠? 네, 다시 올게요.
아 당연히 선생님 시간 더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무시할 거거든요. 얼마든지 말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혼자 복불 정도도 알아서 나갈 거야.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애가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딱 암기해 놓으면 주어 위시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주서집니다. if 가정법 과거 완료도 대신 언제 사실의 반대로 고정?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외울 때 당연히 if 가정법에서 if 가정법 뒤에 나오는 요 시제가 if 절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if 가정법 과거는 if 절이 과거잖아요. 그럼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절이 과거 완료로 표현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쫙 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if 주어 had pp 과거 완료잖아요. 쓸 거 다 쓰고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리고 이번엔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 이게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공식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머릿속에 문법 문제에서 if 주어 원화 동사 과거형이 나오면 우쿠슈마 동사 원형이 따라와야 돼요. if 주어 had pp가 보이면 우쿠슈마 have pp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붙여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얘는 조금 달라져요. 아까 위시 가정법 과거는 위시와 같은 시제였죠. 근데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위시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 반대예요. 그래서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위시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던 영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시를 현재 시제로만 봤을 거거든요. 그럼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는 현재보다 한 시제 과거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만드는 방법은 주어 위시 그리고 똑같아요. if 절 따와서 주어 had pp 그리고 주어 우쿠슈마 have pp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이 주어 위시 가정법을 이용해서 옛날에 모평에서 문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법 문제 정답률은 18%였습니다. 18%. 정답률 18%면 진짜 다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예문이었어요. 앞에 뭐 중간 이런 부분 다 빼고요. 뭐 last night 뭐 이렇게 써놓고요. 자, 요렇게 해놓고 여기가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때 헤드비는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한번 봐보세요. 일단 저 파티에 너는 없었어요. 상황이. 얘는 어법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법상 맞아요? 틀려요? 어법상 틀려요. 왜? 지금 여기에서 지난밤 파티는 아주 굉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I wished를 썼죠.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랬다면 좋을 텐데요. 과거에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요. 과거에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요 wished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가 파티에 없었던 건 지난밤에 한 이 파티 과거 사실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I wished를 쓰면서 you had를 써버리면 얘는 wished의 시제가 과거니까 이건 대과거 시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로 네가 과거에 없었던 거니까 이 자리는 had been이 아니라 if you were there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어요? 이게 정답은 18%짜리 문법이었습니다. 애들 had been 쓴 게 다 맞다라고 했어요. 왜? 주어 위시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이랑 if 가정법 시제를 똑같이 배워버려서 이렇게 우리가 다 틀린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다 틀리진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그 18%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와. 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오케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와 함께, 그러면 또다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얘도 그냥 쭉쭉쭉쭉 그냥 줍는 거죠? 그럼 주어, 본동사,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얘는 wish와 똑같이 간다며요. 그럼 얘도 또다시 본동사보다 한시제 과거 반대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만드는 방법은 또 똑같아요. 주어 동사 쓰고 as if 쓰고 뒤에 두 자리로 주어 had pp를 쓰거나 주어 우크슈마 have pp를 쓰거나 이렇게. 이게 if 가정법, 주어 미시 가정법, as if 가정법 간략 총정리입니다. 됐습니까? 뭐 선생님이랑 처음 한 학생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들여서 가정법 설명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고 필요할 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까지 원래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와 함께 가정법에서 아직 우리가 정리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가정법 중에 무슨 가정법이 있었냐면 혼합 가정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 가정법은 공식이 딱 정해져 있죠. if 주어 동사 과거형, 주어 우크슈마 동사 원형. if 주어 had pp, 주어 우크슈마 have pp. 근데 이걸 깨는 미친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 가정법이에요. 이 혼합 가정법은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섞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럼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이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 경우의 수와 두 가지 경우의 수니까 이 팩토리얼이 돼서 총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겁나 벅시게. 그래서 2 팩토리얼이 되니까 당연히 두 가지 경우 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혼합 가정법을 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우크슈마 have pp 쓴다고 해봅시다. 얘는 분명히 혼합 가정법이죠. if 가정법 과거랑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섞은 거잖아요. 근데 이 혼합 가정법은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영어에서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종속절이라고 부르죠. 영어에서 종속절과 주절은 항상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종속절 시제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주절의 시제가 뭐예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죠. 근데 얘는 언제 사실에 반대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래서 아예 사용을 못해요. 간혹가다 문법책에서 어거지로 이걸 쓰는 문법책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혼합가정법은 이 형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혼합가정법을 신경 쓸 땐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if 주어 had pp가 나왔다. 그럼 if 주어 had pp의 짝꿍은 우크슈마 have pp다 라고 해놓으면 안 돼요. 우크슈마 have pp일 수도 있고 우크슈마 원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를 쓰고 나서 얘는 if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뒤에 우크슈마 동사 원형을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 주어가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어제 밥을 조금 먹었다면 지금 덜 살이 쪘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선생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잠깐만 선생님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과거에 이러이러했다면 지금 이러이러할 텐데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과거에 이런 일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대신 이 혼합가정법은 영국인들도 쓸 때 엄청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면 대부분 힌트를 줘요. 해석상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힌트를 항상 줍니다. 대부분 if절에 주는 힌트는 then이에요.
if 전에 then이 나오면 그때 이랬다면 굳이 then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근데 then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때 이랬다면 그리고 뒤에 주절에는 now가 들어가요. 지금 이럴 텐데 라는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이 두 개는 세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쓰여도 혼합가정법이 드러내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와 함께 혼합가정법과 함께 자, 우리 도치 파트에서 이미 했죠? 그래서 요거 그냥 말로만 할게요. 우리 도치 파트에서 뭐 배웠어요? if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될 수 있다. if가 생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도치가 일어나더라. 근데 방금 봤잖아요. if 가정법 두 종류, if 가정법 과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라니까요. if 주어 뭐가 나오든, if 주어 일반 동사 과거가 나오든, if 주어 had pp가 나오든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if가 지워지면서 도치가 일어나지 어떻게? 뭐가 나오든, did가 나오든, had가 나오든 그리고 주어 쓰고 뭐였다면 동사 더 이상 없이 그냥 쓰면 되고요. did였다면 일반 동사의 원형이 살아있겠죠? 그리고 had였다면 pp가 뒤에 달라붙어 있을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 표현 이해돼요? 오케이. if 가정법에서 if가 지워지면서 분사 부분이 아니라 도치가 일어나는 특이 케이스에 대한 얘기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도치 정리하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얘하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 중에 it is ti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t is time 또는 it is high time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high는 넣어도 상관없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it is time을 써서 뭐뭐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애가 투부정사입니다. 투이야 할 시간이다. 그럼 당연히 투이야 할 시간이다. 야, 너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밥 먹는 동작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너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미래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투부정사가 타임을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is time 투부정사, it is time ing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it is time ing는 무조건 틀려요. 그런데 이 it is time 투부정사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때 it is time 대절로 바꿨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때 대절에는 주어가 생겨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it is time that 주어를 쓰고 여기가 중요해요. it is time 투부정사를 it is time 대절로 바꾸게 되면 아니 이때 투부정사는 미래 개념이라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will을 쓰거나 현재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자리에는 무조건 동사 과거 써야 돼요. 무조건이요. 그래서 얘는 이 문법을 외우지 않으면 문법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다 틀립니다. it is time 투부정사는 똑같은 표현으로 it is time that 주어 동사 과거형이에요.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it is time to eat 이라고 하면 밥 먹을 시간이다. 똑같은 표현으로 it is time that I ate food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얘와 함께 마지막 without 가정법이라는 애가 있었죠? 자, 우리 without은 당연히 전치사나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자, without은 뭐뭐가 없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때 without은 항상 똑같은 표현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but for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근데 but for 쓸 때 좀 주의하세요. but for는 50대 50으로 without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ithout의 의미가 아닌 but for도 많아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바꿨으면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건 뭐 내신될 때 맨날 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도 있었죠? 선생님 똑같은 without인데 어떻게 were not for가 나오고 had not been for가 나옵니까? were not for냐 had not been for냐를 달고 있는 열쇠는 뒷문장이죠. 여기 뒤에 without에 붙어있는 문장이 주어, 우쿠슈마, have pp다. 그럼 이때 without은 뭘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뀌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만약 우쿠슈마 동사 원형이면 if, it, were not for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without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without에 붙어있는 문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f가 지워지면서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얘도 역시 바꿀 수 있죠? 그럼 if가 지워지면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똑같이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without은 내신 대비 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칸으로 주는 주관식 문제가 잘 나와요. without 자리에 밑줄 치고 칸을 2개로 주면 but for 쓰라는 소리고, without 자리에 등호 표시해놓고 5단으로 써놓으면 if it were not for를 쓰거나 if it were not for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시제에 맞춰서 4칸으로 주면 were it not for를 쓰라는 소리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계속 칸수에 맞춰서 변형되는 형태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가정법 파트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가정법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고잉의 마지막 부분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문을 봐보세요. 자, if I lived if 썼는데 과거 나왔죠? 그럼 보자마자 가정법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럼 뒷부분에 우쿠슈마 동사 원형 나와 있을 거고요. If I lived in Paris, 만약 내가 파리에 산다면 I would visit the Eiffel Tower, 내가 에펠탑에 방문할 텐데 나는 파리에 살아 안 살아? 안 살죠. 그래서 에펠탑에 방문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would로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얘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will로 바뀌지 않고 조동사 would가 없어집니다. 그냥 이해돼요?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f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as라고 씁시다. 때문에로. 그럼 as를 쓰면서 현재 사실에 간다니까 as I don't live in Paris가 되는 거죠. 나는 파리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지면서 I don't visit가 돼서 나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에펠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대부분 would는 직설법으로 바뀔 때 그냥 would가 지워집니다.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자, 밑에 있는은요. If I had stayed, if 절에 had pp 있었죠? 얘는 무조건 우쿠슈마 해부 pp가 아니라 해석이랑 혼합가정법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린이 롱글 약간 더 길게 머물렀다면 I could have met 우쿠슈마 해부 pp 있었죠? 내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the actor 그 배우를. 그럼 나는 실제로 배우를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될 번. without your help에 without이 나왔으니 얘는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죠? 근데 뒤를 봤더니 would 동사 원형 썼잖아요. 그럼 이건 가정법 과거네요. 그럼 이때 without은 but for 또는 if it were not for 또는 were it not for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would not be able to get the job. 나는 일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체 고잉 어법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쪽에 붙어 있는 71페이지서부터 뒤에 테스트까지 또 있죠? 71부터 77. 71부터 77. 월요일까지 좀 빡센가요? 네. 아, 야, 솔직히 수요일 날 했으니까 이거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 해서 하고 이거 주말에 하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 이럴 때 또 단계를 잘 돼야 하고. 그럼 이거 수요일까지 할게요. 수요일까지. 이거 수요일까지는 다 해오셔야 일단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해서 여러분들 질문할 거 마무리해서 고잉은 다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신 대비 일정이 뭐 미뤄지거나 연기되거나 하게 될 경우 이제 그때는 리얼 가지고 계속 모의고사 풀이 위주로만 갈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이거 고잉 책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잉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문법 중에서 중요한 애를 딱 골라놓은 거거든요. 12문법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법책을 그냥 이거 다 했어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필기하는 거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이 책 버리지 말고 어느 문법 파트가 막힐 때마다 이 책을 꺼내서 다시 한 번씩 보시라고요. 이게 5번 정도 반복이 되면 문법은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그 5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문제죠. 이해됩니까? 꼭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전체 정리를 해준 거니까 요긴하게 써먹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문법 총정리를 할 만한 타이밍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27, 28이고 121에서 160이죠. 124로 가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월요일날 계속 취업 진행되고요. 마무리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더는 없네요. 오케이, 일단 지금 이제 내신 대회 스타트 되고 하면서 뭐 학교별로 이제 다시 모이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일단 지금 시기에서 선생님이 제발 부탁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간이 좀 짧아져서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범위가 대부분 고3 범위 나온 거 보면 작년 기준 범위보다는 좀 줄어들더라고요. 교화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왜 이렇게 학습이 내년에 너희 때는 또 그대로 다시 가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범위가 많아지는 부분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파 프로그램 해봤겠지만 교과서도 범위 길이 자체가 1학년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 하면서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는 하겠지만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 안 하는 학생들도 문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법, 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어법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변형이 됐을 때 그걸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작정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에 왜 ING인가? 여기에 왜 PP인가? 여기에 왜 투부정사인가? 그런 거 우리 지금 방학 동안에랑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순 배열 연습하는 거 특히 좀 신경 쓰시고요. 이제 2학년 된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 어순 배열이 좀 많이 나오고 2학년 2학기 때는 조금 학교마다 틀리긴 하지만 어순 배열 문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만 여러분들이 좀 잘 마무리하면 어순 배열 관련해서 주관식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볼 만할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내신 대비들 잘 보시고 잠깐만요. 선생님이 예를 물어보죠. 그래, 무드하고 행복이가 아니니까 이쁘이 원하는 거지. 이거 구시면 행복했으니까 이쁘이 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without 뒤에 예를 보고 원하고로 갈 것이냐, 핸드핑으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지. 이해돼? 좋습니다. 이래요.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월요일날은 그래도 숙제가 없는 거네요. 오케이, 리얼만 딱 챙기시고 기분 좋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하고 갑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탁드렸어요. 이거 찍은 거? 그래, 알았습니다. 한 번이나 쌤이 올릴게요.